주의! 오늘 영상에서 상처가 될 만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세요. 북마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채찍을 들고. 시놉시스보다 더 급한 게 있어서 먼저 해치우고 갑니다. 공모전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.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을 위시하여 이런 공모전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? 참 마지막에 포기 기준, 버티는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그럼 좋아요, 구독, 이 영상 읽고 공유,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시죠? 고고! 안녕하세요, 북마녀 편집장입니다. 왜 다른 공모전 다 빼먹고 네이버만 하느냐 물으신다면 제가 시기를 놓쳤어요. 저한테는 제가 정해서 올린 주제가 더 중요하고 시즌업을 했어요. 하지만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. 왜냐하면 우왕좌왕 전쟁이 난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저도 불법적인 행동은 공모전의 질을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걸 못 걸러내면 주최 측이 상금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골라내야 할 거예요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원고를 올리자마자 떠내려갔다. 글이 너무 많아서 묻혔다. 이 당연한 현상 때문에 울고 있고 이것 때문에 포기한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. 그럼 뭐 공모전에서 예신물 100명 뽑는데 150명 지원할 줄 알았나? 솔직히 천정 넘는 게 당연하잖아요. 특히 네이버는 여성향이 강한데 현재 네이버 공모전에서 남성향 작품들이 수가 지금 적은 상황이잖아요. 그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. 지원작 수가 많은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. 공모전 경쟁 룰에는 허수가 있다. 지금 공모전에 올라온 작품들이 다 좋은 작품 아니에요. 솔직히 구린 원고 분명히 있고 많아요. 그런데 여러분이 왜 모를까요? 뒷페이지는 안 눌러보거든. 오로지 내 위에 순위에 무슨 작품이 있나만 보잖아요. 제 영상을 보면서 습작을 했다면 제발 잘 쓰길 바라며. 이 참여작들이 정말 모두 괜찮은 작품일까요? 절대로 아닙니다. 여러분의 작품이 지금 흘러내려가 있어도 그 앞에 있는 작품을 분명히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. 물론 제가 방금 말한 그 구린 작품이 바로 자기 작품일 수도 있겠죠. 이 변수는 생각해야 합니다. 모기가 왔어. 별점태로 걱정하지 마세요. 별태는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짓이에요. 왜냐? 독자이면서 별태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밑에 있는 애들까지 신경을 안 쓰거든. 작가이면서 별태하는 사람들도 하위권은 신경을 안 써. 특히 나보다 뒤에 있는 작품 신경 안 써. 별태도 5페이지 안에는 들어가야, 즉 100등 안에는 들어가야 정성스러운 별태를 당할 수 있어요. 아니 내가 한 500위 정도 하고 있어봐. 누가 나를 건드려? 별태는 거기까지 안 와. 그리고 공모전에서, 특히 네이버 공모전에서 별태를 왜 걱정하고 왜 괴로워해? 평가 기준에 전혀 상관없잖아요. 그냥 당신을 질투하는 자가 지 데이터 써가면서 용 쓰는 거예요. 으휴, 불쌍한 놈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당신이 별태로 멘탈이 깨져서 글을 못 쓰면 걔가 웃는 거라고. 별태 하지 말라고 공지 올리는 것부터 이미 멘탈 깨졌다고 티내는 거야. 지인 버프 품맛이 걱정할 시간에 글을 걱정하세요. 품맛이로 몇 명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지인 버프로 도대체 몇 명을 만들 건가? 솔직히 여러분 다 알 거예요.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작품이 홍보로 예심을 통과하고 본심을 통과하고 최종에 오를까? 상금을 가져갈까? 절대로 안 되죠. 왜냐? 정성평가가 있기 때문에.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. 여러분이 걱정하고 빡치는 건 이거잖아요. 두 작품이 똑같이 재미있다면 결국 홍보력이 가르는 게 아닌가. 그 홍보력이 받쳐주는 작품이 예심을 통과하는 바람에 홍보바를 못 받은 어떤 작품이 빛을 못 보는 거 아닌가. 그리고 그게 내 작품인 게 아닌가. 이 생각의 흐름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그런데 여기서 말 못하고 혼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아직 공모전 초반이라 일주일 분석이니까 이 점은 감안해 주세요. 제가 요 일주일 동안 몇몇 작품을 찍어서 계속 지켜봤고 제 주변에도 공모전 들어간 실진 지망생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분석을 계속했어요. 이분들 순위 계속 올라갔습니다. 쓸려 내려간 사람 없었어요. 그분들은 홍보 일절 안 했어요. 나도 분석 때문에 관전 안 눌러줬고. 작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1화 등록 첫날에 한 300에서 500 정도 사이에서 시작을 했고
오르락내락 하곤 있지만 100대 초반까지 뭐 한 200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갔어요. 내일이면 그 중에 누군가는 100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. 이분들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. 하지만 과연 정말 100%운 때문일까요? 회차를 올리는 내내 계속 타이밍이 좋았다고? 계속 운이 좋았다고? 아닌 것 같은데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커뮤니티나 막 채팅방, 게시판 이런 데에 안 보일까요? 거의 모두가 올리자마자 난 쓸려 내려갔다. 기성도 신인필명으로 올렸더니 묻혔다더라. 이런 소리만 올라오는 분위기에서 그 누가 나는 홍보 안 하고 원고만 차근차근 올렸는데 계속 올라가던데요?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. 분명히 그런 작품들이 지금 있어요. 하지만 그 말을 못하지. 잘난 척하는 것 같거든. 그래서 제가 그분들 대신에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. 사실은 내 글이 구린 건데 난 홍보를 못해서 떨어진 거야. 라고 이렇게 자기 위로하는 거 너무 별로지 않아요?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진 않을 거예요. 당연히. 분명히 억울한 케이스도 있겠죠. 그리고 운이 안 좋았던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.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.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당신의 작품이 좋다면. 반대로 이것도 있겠죠. 정말 짜증나는 경우이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불법적으로 홍보를 한 지망생이 이렇게 데뷔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. 뭐 있겠지. 그럴 수도 있겠지. 세상은 좀 불공평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제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은 작가 생활 하는 내내 평생 자존감 낮을 거예요. 평생 자기 글이 온전히 재미있는지 의심하면서 살 거예요. 아무리 나중에 노력하면 잘 쓰게 되잖아요. 아무리 나중에 잘 쓰게 되어도 팬이 생겨도 그 사람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. 왜냐하면 그렇게 데뷔했으니까. 전 여러분이 그렇게 괴롭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? 아무 짓 안 해도 내가 착하게 원고만 써도 뇌골구려병 걸려.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? 지인 버프는 생각보다 약해요. 뭐 링크 걸어주면 눌러서 1회 정도 봐주겠지. 뭐 관심 등록은 해주겠지. 근데 관작은 하지만 조회수 그렇게 도움이 안 돼. 우리 마음처럼 내 마음처럼 매 회차를 계속 따라가 주면서 그 지인들이 다 봐주지 않아요. 정말 손에 꼽는 절친이 아닌 이상은 그게 쉽지가 않아. 특히 가족들, 친척들 안 해줘. 북마녀 팁, 공모전 랭킹으로 자기 수준 확인하기. 주기적으로 계속 원고를 올렸다는 전제하에 공모전 예심 기간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기 랭킹을 한번 보세요. 연재 오픈형 공모전 이게 좋아. 투고형은 내가 몇 등이었는지,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, 내가 상을 받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. 계산하기 좋게 지원작이 천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. 내가 200등이다. 예심 떨어진 거죠? 하지만 나는 지망생 중에 상위 20%인 거예요. 격차가 아무리 심해도 말이죠. 북마녀가 단언컨대 공모전에서 상위 20%에서 30%이 정도면 무연해서 컨택을 받든 투고를 하든 앞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수준입니다. 실망할 필요 없어요. 계속 쓰세요.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. 내가 썰물처럼 쓸려 내려와서 바닥을 기었다. 북마녀 영상에다가 차마 댓글은 못 쓰겠지만 나 솔직히 천종 중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다. 이럴 수 있잖아요. 제발 그런 분 없길 바래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. 미안하지만 이건 절대 운이 아닙니다. 운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. 그 글은 제목, 스토리, 원고, 그리고 도입부 1화 중에 하나 이상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아니면 총체적인 난국이었거나 아까 얘기 나왔던 기성인데 신인 필명으로 했더니 묻혔다? 근데 묻혔다는 게 한 300위 정도가 아니고 800대 뒤다? 이게 과연 묻힌 걸까요? 기성 작가라는 게 사실 되게 포괄적인 정의잖아요.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기성 작가인데 신인 필명으로 아무도 모르는 필명으로 공모전에 이번 공모전에 넣었는데 정말 거의 끝부분이다. 800 너무 크게 잡았나 봐. 솔직히 나는 한 5, 600 뒤다? 이러면 저 진지하게 이거 콜 문제라고 생각해요. 기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번 좋은 원고와 눈에 띄는 제목 보장 안 돼요. 정말 북마녀의 모든 자비심을 탈탈 털어서
최대치로 생각했을 때 800등 뒤부터는 운이 아닙니다. 묻힌 게 아니에요. 지금 그 원고는 제목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 해요. 그럼 갈아엎는다고 될까? 갈아엎는 것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 갈아엎어야 원고가 나아지죠. 제목도 더 괜찮아지죠. 지금은 공모전을 할 때가 아니라 아직은 습작을 더 해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에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최종 5명을 목표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물론 5명 안에 든다면 최고죠. 하지만 당신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는 꼭 5명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예심 통과 기록 100명 안에 들어보자. 본심 통과 30명 안에 들어보자.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. 이걸 믿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. 하루에 한 편씩만 쓰면 되잖아. 심지어 공백 포함 5천자인데 이거 진짜 쓸 수 있지. 아까 말했죠? 200등이면 상위 20%인 거예요. 이거 엄청난 거예요. 심지어 기성들하고 같이 섞여서 겨뤘잖아요. 그럼 대단한 거예요. 여러분, 더 올라갈 수 있어요. 네이버뿐만 아니라 어떤 공모전이든 나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. 포기하지 마세요. 도전해보세요. 다음 영상은 공모전 부족을 조금 더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실 거죠? 그럼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.